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금요일 방송분을 올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단추를 누르지 않아서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이 못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올렸으니까 금요일 방송분을 보고 싶으신 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켄드 에디션을 올렸고 그 바로 직전에 금요일 방송분이 다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그 위켄드 에디션 몇 시간 전에 방송을 하면서 권도형 씨, 지금 이제 한국의 그 테라폼 랩스의 대표로서 라누나 사태 의 주인공이 어디에 있다? 세르비아가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것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방송하는 중간에 확실하게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르비아, 자세한 내용은 그분 얘기를 드렸던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샘 뱅크맨 프리드라는 FTX 전 대표가 바하마에서 체포되고 미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세르비아입니다.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그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는 조금 색다르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란에서 한국에 대한 뉴스를 보도를 했고 또 역시 이스라엘에서도 한국 관련 뉴스를 보도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밖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와 연관이 되고 북한 문제와 연관이 되면서 BTS의 김석진 씨가 군에 입대하는 것을 해외 언론이 많이 입대했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색다른 면이 있는 보도가 있어서 전해드리고요. 우크라이나의 한국 그림자 이런 기사도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이슈는 정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이 다르다고 그냥 정치적인 의견을 두고 보시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고미와 송강이 결국은 이제 광주의 동물원으로 가서 저는 안쓰럽던데요. 보기가 다시 이름표를 달고 사람들 앞에서 뛰어다니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해외에서는. 당연히 이제는 아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비용과 상관이 없다. 뭐 쫀쫀하게 사육비 가지고 그랬겠느냐라고 하지만 해외 언론에서는 모두 근본적으로는 사육비 문제라고 보고요. 그 너머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 맨 마지막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란 국회에도 이제 미국의 의회라든가 한국의 국회처럼 여러 소위원회가 있겠죠. 이란 국회의 위원회가 한국 국회를 비난을 했는데 아니 한국 국회가 이란 폭도들을 지지한다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이란에서 여성들의 히잡 쓰는 그 문제, 그리고 한 여성이 숨졌고 그 뒤로 시위대 가운데서도 수백 명이 숨졌다 하는 것을 이란 정권이 인권을 제대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시위하는 시위대를 지지를 합니다. 한국 국회가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지를 했다는 것을 비난을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한 것은 이게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하는 것이고, 또 미국이 그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 요청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해서 이란의 자산을 워싱턴의 뜻에 따라서 동결했다. 이건 재정자원에 대한 약탈이다. 한국 정부에서 한국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 이란 행위를 지속하면은,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갖고 있다면 한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국회의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네요.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가 이란 국내 문제에 한국 국회가 끼어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란 외교부에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해라 하고 요청을 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이란 국회에는 이슬람 협의회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과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이란 정부가 행하고 있는 뭐 그런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이란 신문을 제가 테란 타임즈라는 신문을 보고 전해드린 겁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예루살렘 포스트가 뭐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덜하다든가 아니면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던가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이란 테란 타임즈의 보도나 예루살렘 포스트의 이 보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실 것은 없고 이제는 무슨 뭐 테란 신문이나 예루살렘 포스트와 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영자 신문 가운데 하나인 이런 곳에서도 한국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새로운 자유무역 협정이 되고 나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모두 지금 정부가 이뤄낸 일도 아니고 시작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월 5일부터 한국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무역협정이 발효되고 있는데 이 제목을 보니까 소제목이요. 작은 제목이 한국이 주요 파트너고 친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12월 5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협정을 맺어놓은 그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페이지가 5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있겠어요?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 같은 것이 없는 것이고 그 밖에는 이제 뭐 원산지 규정이라든가 통관 절차, 무역 규제, 뭐 분쟁, 뭐 국경 간의 서비스, 여러 가지 뭐 통신이라든가 전자상거래도 있을 테고요. 지적 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무튼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보다는 훨씬 쉽거나 장벽을 무너뜨리거나 그리고 또 이제 투명하게 한다는 것. 게다 대고 이제 기술 협력 같은 것도 함께 한다. 그게 이제 새로운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 협정이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미국도 이제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무역 거래가 있을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무엇을 얻는가, 미국이 무엇을 얻는가, 한국도 한국 나름대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글에서 발행되는 예루살렘 포스트도 그 같은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2021년 지난해네요. 한국과 이스라엘이 무역과 상품 거래가 35억 달러였는데 2020년보다도 35%가 많았고 그런데 이제 올해는 지금부터는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35억 달러 가운데서 15억 달러가 이스라엘이 수출한 거니까 한국이 수출한 게 더 많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출도 한국에 수출하는 것도 42%가 한 해 전보다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는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장난감, 게임, 간장을 많이 수입해 간다네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소금 이런 것 또 소금류로 만든 세제 같은 것 뭐 오일 같은 것 오일이 먹는 오일이 아니라 뭐 몸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수출을 이스라엘 쪽에서는 하고 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사가 이렇게 자유무역 같은 것을 또 해놓고 나면은 한국 마켓에서 경쟁력이 있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한국 회사도 이스라엘 마켓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이 이스라엘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고 이스라엘 투자자도 한국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수출 품목의 95%가 관세가 면제가 된답니다. 한국도 비슷하겠죠? 이스라엘에서는 뭐 소금 이런 것 말고 기본적으로 무슨 의료기구 같은 것을 다른 나라에 많이 수출하는데 역시 한국에도 의료기구를 수출 많이 하네요. 메디컬 디바이스,
기구보단 조금 작다고도 볼 수 있는 디바이스, 화장품도 이스라엘이 뭐 어디 뭐 해변에서 뭐 자라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한국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이기는 합니다만은 플라스틱도 조금 수출한다고 하네요. 과일 주스, 와인 하면 우리가 뭐 프랑스, 칠레, 뭐 나파밸리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도 와인 만듭니다. 그렇다고 하고 한국은 그에 비해서 무엇을 수출할까요? 기계 부품, 자동차는 앞서 말씀드렸고 한국의 냉장고 무척 인기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메디칼 디바이스가 있지만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그런 그 의료기구도 있습니다. 전자제품 당연하고요. 화학품도 많이 수출을 한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일단 시작이 이제 관세를 없애는 이런 것부터 해서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은 뭐 한국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컨텐츠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을 노력하기로도 뭐 합의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신문이라서 예루살렘 포스트라서 한국 자동차 이스라엘에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조금 싸진 그런 그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가격이 반영된 것을 싸게 한국 자동차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했더군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소비자, 이렇게 신문을 보는 신문 소비자에게도 역시 뭔가 현실적으로 이득거리를 줘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잘 가격 확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진 것인가 안 내려진 것인가를 확인하고 사셔야지 됩니다.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12월 5일부터 한국과 이스라엘이 새로운 그 자유무역 협정이 효력을 발휘해서 한국은 무역 파트너면서도 친구다 하는 보도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우주국을 만들었을 때, 그때 2019년이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우주국 하면은 국방부가 있는데 우주국을 따로 만들었으면 이거 왜 만들었지? 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있게 지켜본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이 우주국의 해외 지부를 첫 해외 지부를 한국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미국 매체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굉장히 궁금해하고요. 뭐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조슈아 맥컬리언 미국 우주국 사령관 그쪽에, 그리고 안병석 한국의 부사령관. 왜냐하면 한미 합동사령부가 또 만들어졌으니까. 어디예요? 당연히 오산 공군기지죠. 그러면 왜 미국이 그 첫 번째 우주국의 해외 사령부를 한국에 만들었는가? 이 우주국이라는 게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3년 전에 만들 때 우주에서 미국 자산을 보호하려고 한 건 맞습니다. 그럼 미국 자산이라는 게 뭐 통신 시스템 같은 것도 있고요. 감시용으로 쓰는 시스템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태서 왜 한국에 처음으로 해외 사령부를 브랜치를 만들었는가? 이건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을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오산 기지가 거기서 한 뭐 50마일도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어떠한 위협이 올 때, 준비를 하고 보고 있어야지, 긴장을 해야지, 방어를 하고 필요하면 무찔러야지. 이런 생각에, 그게 이제 북한도 그렇지만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있을 것인가 하는 모니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 그렇게 우주국에 지부를 설치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은 군사 관련 동맹이 뭐 지금 뭐 적어도 한국전 이후에 적어도 아주 단단하게 공유되고 있는 게 한 뭐 45년, 거의 45년 정도는 됐잖아요. 그런 이미 동맹적인 그 구조, 기간 산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른 나라들의 군사 활동을 감지하기도 쉽고, 위성기술로 다른 활동도 모니터하고 해서 한다는 거고, 그 당시에 2019년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주부를 창설을 한다 했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거 좀 뭔가 새로워, 신선해 라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말할 땐 뭐라고 했냐면 세계에서 뭐 가장 새로운 전투 영역이다. 이렇게 마치 무슨 총칼로 싸우는 것처럼 전투 영역이다. 배틀그라운드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서의 미국 자산, 통신 시스템, 감시 시스템도 보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의 그쪽에서 이제 오산 인근 그쪽 지역에서 말하자면 아시아죠. 중국, 러시아, 북한의 어떠한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군사 브랜치라든가 우주국이라든가 꼭 미국만 있는가? 그건 아니죠. 호주도 있어요. 프랑스도 있습니다. 영국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이달에 공군에서 셋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해나가는 일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주국은요. 그 스타트랙을 많이 닮았습니다. 스타트랙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뭐 스타트랙이나 제가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지 스타트랙,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것에 막 엄청나게 빠져드는 편은 아니거든요. 뭐 매트릭스 뭐 이런 영화라든가 그런 것에 저는 쫙 빨려 들어가는 편은 아닌데 미국의 그 우주국은 스타트랙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 구성원을 또 뭐 가디언이라고 부른다던가 그래서 좀 비난도 받았어요. 뭐야?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스타트랙 팬들에게 제가 엄청 야단맞죠. 가볍기는요. 그게 그렇게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지탱을 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너무나 그 어떤 부분에서는 판타지적이라고 할까요? 판타지를 넘어선 공상과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많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딱 달라붙어서 나 이렇게 못하는 거지. 많은 분들은 무슨 뭐 아바타라든가 지금 뭐 새로운 영화 뭐 그런 것들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탑건을 본다고 하고 여태 못 봤습니다. 오늘은 꼭 보려고 합니다. 탑건 2부터 시작해서 1까지 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저 말을 너무 그렇게 지었네 하는 비난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땅과 바다와 영공 다 이제 통틀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어쨌든 미국의 우주국의 첫 번째 해외 브랜치는 한국에 만들었다 전해드립니다. 그 만든 이유가 북한도 신경을 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북한이 또 이번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테스트를 하는데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도 했고 지시도 했고 아주 그 요격하기 힘든 시스템으로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힘든 시스템이라는 것이 미국이나 동맹국이 요격하기 힘들다는 것은 액체 연료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고체 연료를 쓰기 때문에 요격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액체 연료는 보통 이제 주유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니까 감지가 되잖아요. 그게 뭔가를 하려고 하네? 그럼 요격하는 쪽에서도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고체는 연료 주유하는 몇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격하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뭐 과학기술적 보장, 뭐 새로운 타입의 전략무기 시스템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세 번의 뭐 탄도미사일 화성 14호, 15호, 17호 액체 프로펠러를 사용을 했었는데 미국과 동맹국이 선제 타격하기 쉬운 그런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고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고체로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제요. 140톤 추진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북한이 말한 이 140톤 추진력이 사실이라면 이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엔진이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주목을 했고요. 북한으로 와서 이란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미국 우주국 북한을 생각해서 또 북한이 고체 연료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 BTS의 김석진, 진.
지금 돈도 가장 많이 벌고 전성기죠. 딱 30이 됐고 그래미상도 받았고 유엔에서 연설했고 유엔에서 연설하고 나서 대통령과 같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유엔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고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말하자면 연예인, 음악인이잖아요. 그건 처음 봤고 아주 동급으로.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뭐 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BTS가 세상에 빛을 주는 해서 미국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게 제가 지금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 패러사이트, 기생충이나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과 한국의 밴드 BTS가 한국의 대단한 소프트 파워인데 한 사람이 일단 갔다. 군대 갔잖아요. 12월 13일에 입대했던가요? 군복무 시작했죠. 다른 멤버들도 가지 않겠어요? 이걸 이코노미스트는 엘비스 프레슬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처음 봤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뭐 한국이나 워낙에 BTS 하면 뉴스가 많으니까 이미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유하는 것이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쭉 설명하는 거 우린 다 알고 있는 거. 한국은 뭐 28세 전에 최소 뭐 18개월을 복무를 해야지 되는데 55만 명 다른 그 또래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방탄소년단이 우리는 방탄이다 뭐 이런 노래도 있고 하는데 2020년 복무 법안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뭐 피할 수 있는 법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BTS를 이쪽에선 이렇게 이용하고 저쪽에선 저렇게 이용을 해서 BTS가 이용만 당하고 팽당했다라고도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BTS의 자체적인 결정으로 보는데 그 전에 일단 이제 해외의 매체니까 한번 사람들에게 설명을 더 해줍니다.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는 다른 매체에서 예를 들어서 BTS가 워낙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 그룹의 한 멤버가 군복무를 한다 할 때 그 말초적인 것으로만 보도를 하진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할 때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스타일리쉬한 헤어스타일을 탁 아주 그 클린컷으로 깎고 나서 뭐 얘기를 했잖아요. 몇 마디. 저 더 이상 뭐 저에게 오지도 마시고 팔로우를 하지도 마시고 뭐 이런 군인으로서의 복무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멋진 그런 말과 뜻도 전했었고 한국의 남성들에게 보편적인 부담인 게 사실이죠. 교육이 얼마나 경쟁이 있습니까? 잡마켓 뚫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딱 그 나이가 보통 대학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군복무를 하고 와서 복학하고 학교 마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통이다. 남자 대학생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군복무가 좀 지루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군복무를 하면서 군에서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전투가 아니라 자살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28세의 한성주 씨, 연천금, 똑같네요, 진이랑. 유일한 기억은 눈 치우는 것밖에 없더라. 막 열심히 눈을 치우고 뒤돌아보면 눈이 또 쌓였고 그런 것들.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은 전선에는 또 안 가잖아요. 또 다른 김영철 씨를 얘기를 합니다. 28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뭐 경찰 보조로서 시위 진압하는 일을 하는데 12시간. 뭐 노동 낭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버스에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이상이 없이 이분은 이제 척추 이상 증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급식하는 거 돕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분도 시간 낭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다 대고 여자는 안 하니까 불공평하다는 젊은이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하나를 분명하게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은 남자들에게 회사에서는 좋은 여러 가지 조건을 준다. 또 군복무를 마치면 혜택도 있고 남녀의 임금 차이는 어떠냐 이 얘기는 계속 나와요. 해외에서는 남녀 차이 뭐 임금 차이도 없고 남자가 손해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OECD의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국의 여성들이 남녀 임금 차이 엄청 심하게
부자 나라 가운데서는 엄청 불평등하게 그렇다. 어느 나라보다 크다. 그런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왜 갔느냐? 1958년도 군 복무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지루함, 시간 같은 것 있지만 군 복무를 하는 것이 훨씬 본인에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하는 것보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군 복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BTS도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제 뭐 거의 20대의 거의 반은 한국에서 군 복무가 오히려 좋다.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친 그런 사람도 나라를 위해서 뭐 작은 공헌을 했다는 느낌? 그런데 그냥 작은 공헌보다는 그게 워낙에 기간도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의미와 또 공통적인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요. 만약에 이 지인이 김석진이 행운이 있다면 운이 좋다면 연천에서 뭔가를 배울 수도 있다. 그는 다시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메가 스타덤으로 복귀를 하는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본다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당시에 군에 입대하고 할 때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답니다. 이 군 복무가 그 최고의 그 스타덤에서의 경력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했더니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당시에 6,400만 달러 질문입니다. 그만큼 돈을 아무튼 많이 벌었었는가 보죠. 우리가 미국에서 답변하기 힘든 아니면 정말 중요한 질문할 때 밀리언 달러 질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6,400만 달러 질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도 알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 킹이잖아요. 락앤롤의 킹.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엘비스 프레슬리는 Welcome to my world. 대한항공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지만 대한항공에서 그가 부른 그 노래를 가져다 쓴 것이겠지만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름으로는 아니지, 음성으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제가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는 가스펠을 가장 잘 부르는 사람. 락앤롤이라든가 소프트한 그런 노래도 좋지만 가스펠을 가장 잘 부르는 그런 킹인데, 킹 오브 킹인데 그 킹이 가이드가 된다면 김석진과 동료, BTS의 다른 동료들, 후배 동료들은 It's gonna be alright. 오케이일 것이다.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군 복무를 하고 와서도 다시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써줬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BTS가 정말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이런 결정은. 그런데 아직 젊기도 하고 그 같은 본인들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 그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뭉쳤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요.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그림자라는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BTS가 군복무를 하는 것도 북한과 한국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대치 중입니다. 평화협정이 아니라 휴전 상태잖아요.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디온 레치먼이라는 특파원이 우크라이나도 그럴 것 같다. 한국처럼 될 것 같다. 이 전쟁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일으킨 전쟁이 평화협정보다는 휴전협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그 평화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데 완전하게 뭐 러시아가 승리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했다 이런 것들도 지금으로서는 힘들고 정치적인 포지셔닝이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나 평화협정으로 만들기는 지금 좀 어렵고요. 그리고 너무 양쪽에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휴전이 매력적일 수가 없죠. 국민들에게 얘기할 때. 아니
그 정도 하고 그렇게 손해를 보고 휴전을 해? 물론 모스크바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금도 승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피터 데제 자르처럼 그때 뭐 21년이었던가요? 스웨덴에게 졌다가 싸우고 21년 만에 이겼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로서는 지금으로서는 푸틴이 실패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의 그림자처럼 평화협정이 아니라 휴전협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하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모든 미국 매체가 AP 통신부터 심지어는 뭐 컬럼비안, 워싱턴 그쪽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거든요. 그리고 뉴욕 타임즈가 가장 정치적으로 썼어요. 그런가 하면 뭐 BBC 방송, 가디언 전부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고미와 송강이 결국은 광주 동물원에 정착하게 됐다. 4년 전에 평화의 상징이라면서 풍산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을 받았고, 보통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선물을 6월 달에 2마리를 받았다면 그때는 북한에서 지어보낸 그 이름이 하도 전투적이어서 이름을 좀 남한에 맞게 바꿨잖아요. 6월 달에 선물 받고 11월 달인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동물원에 서울대공원이었던가요? 그곳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몇 개월 만에. 근데 이 케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4년 동안 길러왔습니다. 기르면서 6마리 새끼도 낳았잖아요. 새끼도 낳아서 별 한 마리는 광주 동물원에 있었고 이번에 고미와 송강이 간, 그리고 나머지 5마리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동안에 이제 평화, 북한과의 화합 이런 것을 계속 강조를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 기자들도 많이 초대를 해서 청와대에서 고미와 송강을 취재하도록 했죠. 그런데 4년을 일단 키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AP통신을 포함한 모든 매체가 비용을 누가 되느냐 다투다가 결국 한 동물원으로 갔다. 뉴욕타임스는 고아가 됐다. 개 2마리가.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광주 동물원에서 광주시장이 얘기를 했죠.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한 마리만 광주 동물원에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곳에 있으니까 서로 알아보지 못한대요. 알아보지 못해도 같이 기르도록. 참 이 강아지 뭐 이런 생명체도 인간이 어떤 목적에서 인간이 뭐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에 있어서 선물 주고받고 하잖아요. 진돗개가 됐던 풍산개가 됐던. 나중에는 풍지박산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동물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미국 생활, 미국 경험이 있고 하니까 망명 갈 때도 아주 귀하게 기르던 뭐 강아지를 데리고 간 그런 케이스가 있고, 저는 미국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오바마의 보하고 또 한 마리 이름이 뭐였죠?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 무슨 뭐 바이든 그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기르던 개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냥 당연히 본인들이 워낙에 기르던 개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길렀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데리고 가서 본인들이 키우죠.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는 조금 다르죠. 국가의 재산이었으니까. 국가의 재산이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재산이기는 하지만 걔는 생명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뭐 국가의 재산이다. 사람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떼쪽해 고맙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기르는 비용을 줬어야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세계 언론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5월 달에 나가면서 11월 7일인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얘기를 하고는 그냥 어디 뭐 동물병원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광주 동물원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한 달에 뭐 250만 달러가 아니라 2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 이 윤석열 그걸 거부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거부한 게 아니라 지금 뭐 검토 과정이다 하는데, 북한과 너무 사이가 안 좋은데 그 돈을 계속 지불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어떤 매체에서는 아니 그것을
그렇게 개를 생각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개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니까 그럼 데려가서 키우십시오 했지 무슨 비용까지를 생각을 안 했다는 보도도 있고 비용을 우리가 주기는 주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시기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리를 조금 뭐 처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이에 못 키우겠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까 봐 왜 국가 재산을 가져가서 키웠는가. 근데 그렇게 문제를 삼겠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아닐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모든 매체들이 지금 오래 기간이 있었는데도 이제는 돈 때문에 강하지만 정말 고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퇴임 후 이 기록관에 보통 재산은 가져가는데 생명체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서 집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했고 하는데 데려갈 수 있도록 해서 데려가자마자 바로 돈을 안 줬다는 얘기죠. 몇 개월 동안 안 줬다는 얘기고 금전적인 지원은 논의 중이다 했는데 사료와 수의사 비용이 뭐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광주시장은 뭐 강기정 그 시장은 평화의 싹을 틔우듯 잘 키워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직도 뭐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북 화해 협력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게 이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해서 뉴욕타임스도 정치적인 희생이다. 두 대통령 사이에서 강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뉴욕타임스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한 정권이 물러나고 전 정권에 대해서 뭐 칼을 들이대느냐 이런 형태로 많은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되풀이되는 패턴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부는 전 정부의 유산을 더럽히고 꼭 강아지 입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범죄 수사와 스캔들로 전 정부를 그렇게 하고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 그게 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자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윤석열 현 대통령 측이 지지율을 높이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뭐 검찰이 정치 파워를 잡으려고 개 사냥하는 거 그만둬야지 된다. 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얘기, 정치보복 중단하라 이런 얘기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한국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서훈 전 국정원장 국가안보보좌관 또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조사받고 왔잖아요. 서해 공무원 왜 북한 탈북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월북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뭐 12시간 조사를 받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만 못 알아듣는 건가요?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 전에 박지원 원장이 내가 뭘 지시했다, 뭐를 예를 들어 컴퓨터에서 삭제했다 하면 하나 또 삭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갔다 나오고 나서는 들어갔다 조사받고 와서는 검찰이 예전 검찰과 달라져서 굉장히 조사를 잘하더라. 아주 신사적으로 잘 대우해 주더라. 근데 내가 한 말이 틀렸다 하고는 틀리지 않았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인터뷰하는 사람들도 계속 박지원 원장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평소에 관계가 있어서 그러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이 전에 한 말이 틀리다는 건지 맞다는 건지 방송에만 나와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도 주장을 했었잖아요. 아니 삭제를 하면 절대로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왜 하느냐 하고 하더니 이번에 조사받고 와서는 뭐가 된다는 건데 그것도 반쪽만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까지 검찰은 한 번도 박지원 전 원장이 그렇게 얘기할 때 검찰이 이상하다. 이건 절대로 삭제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할 때 삭제될 수 있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삭제될 수 있더라. 처음 알았다. 그러면 아마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박지원 전 원장은 난리를 쳤었을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국회에 나가서 그렇게 증언을 했는가? 원장이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아무튼 박지원 원장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 진행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박지원 그 전 원장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 게 저는 이상하던데요. 아무튼 이런 문제들로 지금 계속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그 풍산개 문제, 이런 그 북한 문제, 이런 것으로 뭐 이재명 측근을 조사한다,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도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한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그렇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4년 기르던 개들이 몇 개월 만에 동물병원으로 보내졌었고, 이제는 동물원으로 갔고, 그것도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서 수소문해서 동물원으로 보낸 거잖아요. 하고 월요일에 개 2마리가 이름표 차고 저널리스트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조금 좀 그 안타까웠고요. 저는 보고 싶지 않을까? 4년이나 키운 개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조금 했고, 오바마의 써니와 보, 대통령실에서 나가고 나서도 원래 본인들이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간 거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심지어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기르던 개가 숨졌어요. 그리고 나서 루즈벨트 전 대통령 무덤 가까이에 묻혔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개도 어떤 가족의 일부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클린턴 전 대통령의 개는 뭐 버디, 그리고 원래 대통령들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강아지하고 비밀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 경우는 해서 미국 대통령들은 너무 당연히 뭐 개인의 강아지이기도 했고 같이 가죠. 이번에는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국가의 자산이었는데, 국가의 자산이라는 것에서는 풀어줬는데, 그 다음에 풀어주면 돈까지 지원을 해야지 되는데 돈을 빨리 지원하지 않았다. 지원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그럼 우리도 쿨하게 하겠다. 이게 두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싸움에서 개만 희생타가 됐다는 거고, 그런데 4년이나 키웠으면 굉장히 보고 싶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다음 주는 내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네요. 내일이 일요일이고, 다음 주는 내일은 이제 중요한 월드컵 결승이 있는 날이고, 다음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이고, 그리고 나서 며칠 남았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자, 정규방송 시간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